네, 시청자 여러분,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당선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양재역에 위치한 박성중 의원의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물론 당이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좌절한 모습 보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박성준 의원과 함께 희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참 일단은 뭐 의원님은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네네. 사실 당이 좀 안 좋은 성적이라 예. 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말과 그리고 이제 당의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서초 주민 여러분 하여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저희 당이 상당한 패배를 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정말 같이 했던 분의 목까지 전부 또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수층에서 원하는 보수층에서 생각하는 이런 걸 잘 담아서 정말 21대 국회는 어떤 국회 못지않게 최선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여권이 이제 사실 범여권으로 따지면 190석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들의 폭주가 좀 걱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해도 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지 못했는데요. 사실 저들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든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 민주당에 부정적이어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내에서 어떤 표결, 의결 이런 걸 통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150석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뭐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 각종 행정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민주당, 집권당 그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번에 전체 그 지역 유권자의 49%가 그쪽으로 갔고 41%가 우리 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1%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란 기대 뭐 이거는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상당히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스케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각종 그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본회의 또 대정부 질문 이런 걸 통해서 강력히 표출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알리고 또 그 외에도 이런 그 신의 한수라든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려서 사실 뭐 집권 여당보다는 우리 것이 더 대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국민들 우리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뭐 최종적으로는 장애 집회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표출해서 정말 견제하고 그 새도 그 좌우 날개가 균형돼야 오래 날고 멀리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도 좌우가 균형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지금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완전히 기울어져 있죠. 또 사법부도 기울어져 있죠. 이 부분마저 이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견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게 견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울어진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항상 주장을 하셨잖아요. 미디어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언론이 기울어져 있는 편향적인 언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지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우리가 주요 언론이라 하면은 이제 방송을 이야기하고 또 신문을 이야기하고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 같은 일종이지만은 유튜브를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뭐 일부 그걸 한다면은 여론조사까지도 이야기하는 그게 뭐 영화라든지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앞에 네 가지로 크게 이제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특위에서 여러 가지 언론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송위원회라든지 또 뭐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뭐 실제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공정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그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제가 있는 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의원님께서 이 미디어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언론이 의원님을 막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선에서 제 사항만 나오면 각 언론이 그냥 엄청나게 보도를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뭐 피해 아닌 피해랄까 제 나름의 어떤 억울함일까 그런 게 많이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 참 그런 걸 보면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이 언론을 보면서 너무 편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신의 한 수가 좀 열심히 도와드린 게 좀 크지 않을까요? 큰 효과를 봤고요. 네. 사실 이번에 보시면은 TV조선이라든지 채널A 네. 재승인 인가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습니다. 네. 원래는 재승인 취소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뭐 25만의 어떤 재청은 취소에 있었고 또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진보 팀들이 방통위 앞에서 며칠째 막 농성을 하고 뭐 이런 게 돼서 결국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뭐 재승인은 하긴 해줬습니다만 바로 대선 뒤에 다시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거고 만약 공정성이 한 번 더 입에되면 취소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는 정말 몇 개 남지 않는 보수 언론을 이렇게 재갈 물리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여하튼 저는 그것을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공정성을 판단해 달라 이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신의 한수 진짜 우리 보수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또 뭐 일부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유튜브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자신들은 뭐 그렇게 뭐 편향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좀 편향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끝까지 좀 싸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나 또 유튜브, 구글 측에서는 특히 편향된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AI에 그 입력하는 여러 가지 어떤 워드, 단어라든지 이런 거 어떤 게 따라서 서로 영향이 굉장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겠습니다. 아, 네. 예. 끝까지 좀 싸워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의원총회였나요? 어제였나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그리고 뭐 비대위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이제 현재 의원들 그리고 당선인들의 그런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날 의원총회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대부분이 현 집행부가 하지 말고 빨리 그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를 구성해서 그 원내대표가 뭐 비대위를 가든 아니면 조기 전대를 가든 조기 전당대를 가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그 원 구성 전에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원내대표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은 뭐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 혹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나눠지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결과가 앞으로 당의 미래에 그 어떤 방식으로 갈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사실 그 새로운 보수당과 합당을 하면서 원래 8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달 정도 먼저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한두 달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도 어차피 8월 안에는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로 가면은 뭐 연말까지라든지 이렇게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은 이게 당이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할 때까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한다는 건가요? 양쪽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물을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은 당을 완전히 혁신해서 좀 젊은 당, 새로운 사람을 좀 당 대표로 해가지고 당을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당대표가 그걸 받아서 뭐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어갈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대부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를 빨리 그 전대를 하는 것은 내부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빨리 안정화시키자 이런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혁신성
이런 참신성 이런 측면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비대위 체제든 새로운 뭐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든 어쨌든 지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고 의원님도 사실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밝히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그래서 전체 의견을 봐서 다수의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당선인들 이분들도 그렇지만 당원들의 의견도 좀 많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당원들의 의견을 좀 묻는 계획 같은 건 혹시 이야기에 나온 건 없나요? 일단 원내대표는 당선인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의견을 묻는 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당원들의 일부 의견을 충분히 물을 수 있겠죠. 요사이 뭐 직접적인 걸 아니더라도 뭐 SNS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의견을 물을 수도 있겠죠. 하긴 뭐 전당원 여론조사 하거나 이러면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좀 책임당원 중에 뭐 일부 대표성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구성한다든지 책임당원에 쫙 날리면 그 중에 오는 상당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좀 해요. 하긴 여기 지금 이제 책임당원분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책임당원 중에 또 대의원을 또 뽑고 당협별로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취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원내 지도부와 그 당원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경우에 그건 또 약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거는 뭐 원내대표가 얼마나 반영할지는 그건 알아서 판단해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문제죠. 아, 어쨌든 이제 좀 당이 빨리 좀 혁신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정도 필요한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좀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중앙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좀 21대 국회 시작되면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 관련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뭐 많이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 세금 관계,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오르고 지금까지 오른 것도 너무 오르고 또 앞으로 오를 것도 너무 오른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꼭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고 지금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단계에서 뭐 세금이 30-40% 오르니까 뭐 세금 동결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거론해서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국가가 그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우리 서초에 재건축 현장들이 많습니다. 이거 재건축 현장들도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규제를 강하게 해놔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헌집을 새집으로 만들라는데 그걸 국가에서 규제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게거든요. 그런 것도 풀 수 있으면 강력하게 정부에 그 해서 좀 풀 수 있도록. 그래야 단순히 서초의 어떤 그런 걸 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 경기를 풀어줘야 대한민국의 피가 흐른다, 혈류가 흐른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중에 건축, 토목, 건설 이 경기가 굉장히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거든요. 그것부터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초가 먼저 나서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1가구 1주택 그 장기 보유에 대한 뭐 종부세 인하나 이런 것들을 좀 백지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들도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2년 전에 이미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자. 이 법안을 내었습니다. 민주당이 뭐 반대로 그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최대 70%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하고 뭐 보유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서 올해는 최대 80%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건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서초만 하더라도 공시지가 23%, 뭐 주요 아파트는 거의 3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40% 이상 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뭔가 조금 손질을 해야 될 측면입니다. 그러면 감면 비율이 10% 늘어났다 그래도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금은 그것도 오르는 거네요. 민주당에서는 뭐 감면한다지만 80% 90% 세금 조금 감면해줘봤자 오른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그 감면도 지금 다시 백지화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뭐 선거용이다. 제가 선거 때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순한 선거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문제는 사실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했던 뉴타운 정책을 하다가 이제 좌초된 곳들은 사실 10년 넘게 점점 집은 낡아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또 일부 그 광역시에서 일부 지역은 또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좀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실 건지요? 뭐 서울만 보더라도 뭐 다른 그 도시는 다른 뭐 직할시나 다른 도시에 대한 부분은 내가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만 보더라도 이런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법 법에 의해서는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0%까지 용적률이 가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종은 200%, 3종은 250%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집 지을 때도 이미 그 정도로 다 차지했는데 새 집을 지으려면 뭔가 조금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각종 제한까지 가해버리니까 도저히 짓지 말라는 소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 정도로 풀자. 법 정도로 풀어서 정말 주민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국가 뭐 서울시도 도로도 반듯하게 내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도 좀 짓게 만들어서 정말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뭐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도시행정에 뭐 30년 현장을 뛰었고 또 뭐 공부도 그쪽에 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뭔가 바꿔야 된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세금을 투입하거나 뭔가 다른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건축만 풀어줘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임이용이라든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 건설 이런 토목 경기에. 그걸 전부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신한국 거의 뉴딜 정책, 한국 정책, 새로운 뉴딜의 어떤 그런 정책을 한국식의 모델을 한번 시도해보자. 세계 경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우리는 수출입을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75%, 80%가 수출인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국내라도 경기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제 이 어려울 때 치고 나가자. 평소 때는 못 치고 나갔으니까 이럴 때 치고 나가자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뭐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도시 재생 여기에 머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제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세금을 막 투입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뭔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뭐 민주당이라든지 집권 여당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국민의 삶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원님께서 이제 뭐 꼭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에서도 좀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도 신의 한수 때문에 저희 보수가 굳건히 이렇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의 한수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한테 권유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양날개가 균형될 수 있도록 꼭 좌쪽 날개만 강하는 게 아니라 우쪽 날개도 강해져서 같이 균형돼서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그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수 최고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자, 박성중 의원과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우리 박성중 의원에게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박성중 의원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중앙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